60대 초반의 두 여성이 장을 보러 온 모양입니다. 한껏 여유가 느껴지는 김명화 씨를 조용히 따른 사람이 있는데요. 아, 미역국 끓이려면 고기가 필요한데. 아, 예. 사돈 제가 양지 좀 사올게요. 그는 바로 명화 씨의 사돈 오영숙 씨. 스스럼 없이 부탁을 하는 걸 보니 그 어렵다는 사돈끼리 허물없이 지내나 봅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여기. 어머, 우리 아들이 불고기를 좋아했는데 잊어버렸네.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유, 미안한데 부탁해요, 사돈. 괜찮아요. 그런데 사돈이 고기를 사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두 번 걸음을 시키는 명화 씨. 어째 사이좋은 사돈이라기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구지? 영숙 씨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돈. 어쩐 일이세요? 아, 예. 잘 지내시죠? 아, 예. 들어오세요. 저 이거 한 번만. 또요? 아, 이번이 6번째예요. 좀 어려우시다는 건가요? 아, 이번이 마지막인데. 알겠어요. 6번이나 부탁을 들어주고도 기가 죽은 친정엄마 영숙 씨.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도 당당한 시어머니 명화 씨.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4년 차 맞벌이 부부인 강주희 윤민혁 씨. 출근 준비에 어린 아들까지 챙겨야 하니 아침부터 정신이 쏙 빠집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그래. 좀 늦었어. 엄마 왔어? 엄마 굳이 밥 먹다 말았어. 그래, 알았어. 얼른 가봐. 아, 네. 사모님 부탁 좀 드릴게요. 카메라 잘 찍고 있어? 딸 내외를 출근시키면서 시작되는 친정엄마의 하루.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일찍 남편을 여윈 영숙 씨. 홀로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왔기에 딸과 외손자를 위해 흔쾌히 살림을 맡았는데요. 집에 왔는데. 누구지? 누가 왔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사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유, 알타리가 하도 좋아서 우리 아들이 총각김치 귀신이잖아요.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김치를 담가주겠다고 나선 사람치고는 어째 영 불편해 보이는 차림새. 사돈 제가 할게요. 두준이 봐주세요. 아이 아니에요. 제가 요사 왔는데. 이 집 살림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두준이 봐주세요. 아유 괜찮다니까요. 여기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아이 그러실래요? 예. 아이 두준아 할머니하고 놀자. 할머니 소파에 앉아. 결국 총각김치 담그는 일은 친정엄마 영숙 씨 차지가 됐습니다.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김치를 담그는 친정엄마.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사돈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신선 노름입니다. 혼자서 다듬고 절이고 버무려서 담근 총각김치. 사돈 명화 씨는 그새 잠이 든 모양인데요. 친정엄마는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아 맛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돈!
애를 봐주겠다던 사돈은 사라지고 혼자 잠든 손자. 김치 어디 갔어? 참. 아이고, 그럼 그렇지. 윤서방이 무슨 총각김치를 먹어. 그냥 좀 담가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아이고 꼭 이렇게. 아이고 참내. 다 알면서도 번번이 속아주는 친정엄마.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친정엄마는 참고만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집에서 동창 모임이 열렸습니다. 친구들에게 한상 가득 음식을 대접한 명화 씨. 그때 며느리 주희 씨가 시댁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른 모양인데요. 이 시간에 누가 왔어? 누구세요? 어머, 웬일이냐? 저요. 응. 그럼 친구분들 오셨나봐요. 응.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부탁하셨던 오메가3 드리고 가려고요. 그래. 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죠? 갖다 넣어라. 그런데 네가 웬일이야? 엄마,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놀랍게도 앞치마까지 두르고 사돈 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친정엄마. 사돈도 앉으세요. 같이 식사하시게. 네? 앉으세요. 전 괜찮아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친정엄마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친정엄마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는 시어머니라니 주희 씨는 분통이 터집니다. 일을 끝내고 시댁을 나선 주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 봐도 뻔하지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엄마가 그 집 식모야? 도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냐고. 화내지 마. 오늘은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설설 기는 건데. 시어머니에게 늘 기죽어 사는 친정어머니가 안타까운 딸. 하지만 친정엄마에겐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4년 전 혼사를 앞두고 만난 예비 사돈 영숙 씨와 명화 씨. 혼수 문제를 상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혼수가 내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신경 쓴 건데. 우리 아들은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한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태어날 손자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해 주세요. 애 문제도 그래요. 혼전 임신이 자랑도 아니고. 기대에 못 미치는 혼수 때문에 딸이 시어머니의 눈밖에 날까 늘 걱정스러웠던 친정엄마. 지난 4년간 혼수 대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한 달 후 무슨 일인지 며느리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여보. 당신한테 도련님한테 보증서 줬어? 그게 엄마. 어머니가 이한테 보증서 주라고 하셨어요? 아이 뭐 형제끼리 보증도 서줄 수 있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 어머니 이제 어쩌실 거예요? 도련님 때문에 저희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시어머니의 요구로 시동생의 보증을 섰던 남편. 그런데 시동생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부부의 아파트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우리 수혁이가 사업이 망했다는 거냐? 아유, 엄마 괜찮아? 우리 형편에 어머니 빚 1억이나 대신 갚는 것도 죽겠는데 이제 도련님 보증까지 서? 당신 정말 미쳤어?
엄마 빚 얘기 또 왜 꺼내?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어머니 매달 200만 원씩 받아가시잖아. 사실 부부는 시어머니의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얘가 어디서 돈 가지고 유세야? 혼술하고 숟가락 하나 안 가져온 주제에. 아직도 그 소리세요? 그 핑계로 우리 엄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그걸로도 부족하세요? 야 강조해. 지금 엄마한테 빨리 사과드려. 이제 어쩔 건데? 이제 어쩔 거냐고! 야 네가 이 집 올 때 10원 하나 보탠 적 있어? 이게 지금 못하는 짓이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 시댁 대신 빚까지 갚으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희 씨는 결국 이혼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사돈. 그래도 애들이 이혼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염치가 없습니다. 애들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자식들의 이혼을 막기 위해 뭔가를 부탁한 듯한데 대체 무슨 부탁일까? 한 달 후 친정엄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집을 처분해 목돈을 마련한 친정엄마는 사돈댁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돈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며 아들 내외를 찾은 시어머니.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부담 안 줄게. 얼마 전에 일자리도 구했다. 용돈도 필요 없어. 알았어 엄마. 그만해. 아가,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응? 네. 더 이상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한 시어머니. 결국 주희 씨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이혼 결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한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친정엄마.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친정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친정엄마는 췌장암 말기였던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이렇게 못 보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엄마 이렇게 그냥 못 보내. 괜찮아. 엄마 내가 살릴 거야. 엄마 이렇게 그냥 죽으면 안 돼. 엄마.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한 친정엄마.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엄마는 딸 걱정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국 친정엄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수술이라도 받았을 텐데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한 달 만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며칠 후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주희 씨.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한참을 보던 주희 씨의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희 씨가 보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 영숙 씨의 병원비 영수증. 이게 뭐야? 그런데 대체 주희 씨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길로 친정엄마가 진료를 받은 병원을 찾은 주희 씨. 그때 주희 씨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걸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을 찾은 주희 씨.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도대체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짓을 하다니? 어머니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요. 친정엄마의 죽음이 시어머니 탓이라는 주희 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사진 좋았어요. 두준아 할머니 왔다. 두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좀 늦어요. 아 그래요? 추운데 차 한잔 하세요. 좀 앉으세요. 사돈 왜 그래? 왜 그래요? 아 왜? 왜 그래? 어제부터 이렇게 배가 아파. 아이 그럼 병원에 가야지. 아유 얼른 병원에 갑시다. 아유 진짜. 아유 병원에 가. 조심히.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사돈 되시는데요. 오영숙 씨는 지금 췌장암 2기입니다. 네? 췌장암이요? 그래도 조기 발견된 편이라서 서둘러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놀랍게도 친정엄마의 병명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친정엄마 영숙 씨. 어떡해요 사돈.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휴 말을 못하겠네. 그래. 췌장암이래요. 네? 암이요? 어떡해요 좀. 심각하대요? 췌장암은요 수술을 해도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수술을 서두르자는 의사의 말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비관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는 시어머니.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돈 일어나셔서 죽 좀 한술 드세요. 자 일어나.
심각한 병명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걸까? 평소와 달리 사돈의 수발을 드는 시어머니. 그런데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 왜 하필이면 췌장암이야. 암 중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게 췌장암이라는데. 정말 그래요? 췌장암 걸렸다가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죽었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대요. 고에게 치료비가 든다는 말에 걱정이 더한 친정엄마. 우리 애들은 이제 점점 편안해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손자한테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아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딸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정엄마는 혹시라도 자신이 딸의 짐이 될까 그것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은 강 씨의 친정엄마는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면 딸이 걱정할 것이라면서 일단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딸에게는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술도 포기하고 응급 처방만 받으면서 병을 키워왔던 것이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친정엄마가 진통제를 털어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며느리에게는 친정엄마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친정엄마의 병은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상태가 악화된 후에서야 뒤늦게 딸이 알게 됐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일찍 아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신 거죠? 아, 얘가 생사람 잡네. 사돈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못한 거지 안 한 거 아니다 너. 난 약속을 지킨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목적은 무슨 뭘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주희 씨가 내민 것은 바로 친정엄마의 보험 증권. 친정엄마의 보험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주희 씨 부부가 이혼 위기를 넘기고 난 후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던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돈,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벌써 5개나 들었는데. 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꼭 부탁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이야. 꼭 부탁해요, 사돈. 네? 시어머니는 번번이 사돈을 찾아와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사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친정엄마는 무려 6개나 되는 보험을 딸 모르게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돈이 췌장암 판정을 받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사돈 명의의 보험이었습니다. 사돈 영숙 씨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무려 3억 원. 시어머니는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윤민혁 씨. 엄마, 근데 장모님이 안심담비 달란 말씀 안 하셔? 걱정 마. 내가 다 수를 써놨으니까. 친정엄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딸 주희 씨. 시어머니는 서류를 위조해 수익자를 아들 민혁 씨로 바꾼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내세워서 그 사돈이 죽기도 전에 암 진단비로 1억 원 가량의 보험금까지 받아갔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돈 오 씨는 치료도 포기하고 서둘러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돈이 죽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바로 남은 사망보험금 2억 원까지 타갔던 것이고요. 딸 강 씨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보험 증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길로 보험사에 이제 보험금을 알아보러 간 강 씨는 수익자가 이미 남편으로 변경되어 있고 심지어 보험금도 모두 수령해 간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 알게 된 또 다른 비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준 비밀이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집을 팔아서 거금을 마련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김명화 씨하고 윤민혁 씨는 사무소 유죄죄로 구속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범행을 주도한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남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빨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주말 오후, 미진 씨가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힘겨워 보이는데요. 저기가 좋겠네. 저기 경심 씨, 저기다 좀 준비해줘요. 미진 씨의 말에 부랴부랴 자리를 준비하는 경심 씨. 보아하니 미진 씨 일행과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쉬시면 돼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우리 일단 여기 앉자. 참 좋네. 너무 좋아. 이런 데서 그냥 닭백숙 먹으면 딱인데. 그치 얘들아? 그럼 우리야 최고지. 아니 근데 근처에 닭백숙 배달되는 데 없나? 아유 그냥 시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쵸 경심 씨? 에? 아 저 닭백숙 먹고 싶어요. 좀 부탁해요. 사오면 되잖아. 마치 하인 부리듯 대하는 미진 씨 태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심 씨. 잠시 후 백숙을 사온 경심 씨가 미진 씨에게 손수 고기까지 발라주고 있습니다. 경심 씨? 이제 경심 씨도 가서 점심 식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좀 더 뜯어줄까요? 이거 같이 먹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고생해서 사온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진 씨 참 너무합니다. 정말 저걸 그냥 손길 같아서 아무래도 경심 씨가 미진 씨에게 뭔가 약점이라도 잡힌 모양인데요.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그날 오후 어랍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심지어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혹시 미진 씨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런데 엄마 왔어? 장모님도 오셨네요.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이 오세요? 집 앞에서 만났어. 아유 사부인 오늘 친구들하고 피크닉 뛴게 오셨대. 아 정말 부럽다. 엄마 진짜요? 아 그럼 진짜지 뭐 가짜로 돌다 오냐? 아 피곤해 나 씻을게. 놀랍게도 미진 씨와 경심 씨는 사돈지간이었던 건데요. 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혼 7개월 차에 접어든 지숙 씨는 매일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네. 영호 씨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였던 건데요. 시어머니 미진 씨는 그런 며느리를 도와줄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왔어. 마침 일을 마친 영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 피곤하지? 요즘 좀 일이 많네. 아 피곤해. 아우 어깨야. 당신 어깨 아파? 내가 마사지 해줄게. 아 괜찮은데 자기도 힘들면서. 아니야. 밖에서 일하고 온 당신이 더 힘들지. 내가 어깨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도 해줄게. 와 역시 우리 와이프 최고. 그치 엄마? 집안일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살뜰히 챙기는 지숙 씨. 영호 씨 참 복받은 남자입니다. 그날 밤 영호 씨가 단잠에 빠진 사이 슬그머니 눈을 뜨는 지숙 씨. 12시네. 그러더니 남편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옷까지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오는 지숙 씨. 대체 이 아심한 시간에 남편 몰래 어딜 가는 걸까요? 잠시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점 늦어 아주. 죄송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얼른 들어가서 일해. 놀랍게도 지숙 씨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남편 모르게 일을 해가며 돈을 모으려는 걸까요? 다음 날 지숙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아유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여기 근처에 있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지? 야, 얼른 들어와. 홀로 어렵게 지내는 어머니 경심 씨를 찾아온 건데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요즘도 몸 안 좋아? 혈압약은 뭐 평생 먹는 건데 뭐 걱정하지 마.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경심 씨. 저기 지수가 엄마가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비가 떨어져서 그런데 돈 좀 줄 수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미안해 엄마. 나 급한 일 있어서 일어나야겠다. 그래.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지숙 씨.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하더니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 부탁도 거절하는데요. 아르바이트나 가야겠다. 대체 지숙 씨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웬 봉투를 들고 슬그머니 방에서 나오는 지숙 씨.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미진 씨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 달치 돈이에요. 어디 보자. 지난달보다 줄었네.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이것밖에 안 갖고 와. 영호 씨가 요즘 좀 늦게 자는 날이 많아서 제가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 우리 약속 잊지는 않았겠지? 절대로 우리 영호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무래도 미진 씨와 지숙 씨 사이에
영호 씨가 모르는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모양인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런 그만 욕실에서 넘어지고만 지숙 씨. 뭐야?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다친 모양인데요. 결국 지숙 씨는 깁스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제 아르바이트 못 나가고 너 집안일을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일은 최대한 제가 할게. 걱정 마세요. 아이고 그꼴로 집안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루 종일 뒤치다거리 할 일이니? 다친 것도 서러운데 위로는커녕 집안일 걱정이라뇨. 미진 씨 참 냉정합니다. 다음 날 엄마 왔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많이 다친 거야? 아니야. 아프지? 아니 괜찮아. 아유 좀 조심 좀 하지. 내가 네 연락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유 제가 저 급하게 오느라고 빈손으로 와서. 아유, 괜찮아요. 지숙이한테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저희 집 살림 좀 부탁드려요. 아유, 사부인 제가 집안일에는 영 젬병이라서. 저 딸 부탁으로 오긴 했는데 웬만하면 집안일은 본인이 엄마, 하셔. 엄마, 내가 엄마 방 알려줄게. 저기로 가자. 엄마 셀방 알려줘야지. 미안해, 며칠만 좀 부탁할게. 지숙 씨가 어머니에게 한동안 집안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심 씨는 딸 부부의 집에 머물며 지숙 씨 대신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사돈이 고맙지도 않은지 미진 씨는 어쩐지 심술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식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진 씨의 무례한 행동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반찬이 6개네요. 사돈, 죄송하지만 저랑 저희 아들은 12첩 반상이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6개 더 부탁해요. 나 배고픈데. 오늘은 그냥 먹자, 엄마. 난 너 그렇게 대충 키운 적 없다. 알겠어, 엄마. 경심 씨가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영호 씨도 참 너무하네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정말 성질 같아서 그냥 확. 엄마가 참아. 나머지는 내가 준비할게. 들어봐봐. 너 이 집안에 뭐 빚진 거 있니? 아니 내가 요 며칠 보니까 너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가사도우미야. 빚이라니. 그런 거 없어. 딸과 사돈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알 리 없는 경심 씨는 그런 지숙 씨가 이상하기만 합니다. 얼마 후 엄마, 이거 비싼 고기니까 많이 주세요. 그래. 진짜 맛있다. 그래. 아유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들? 하지만 경심 씨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못마땅합니다. 예. 넌 여기 지금 무슨 고기 구우러 왔니? 그만하고 너도 좀 먹어. 한서방. 이젠 자네가 좀 굽게. 네. 사돈, 우리 영호는 귀하게 자라서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는 우리 지숙이가 해야지. 그치 아가? 얼른 가져 구경. 듣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그 집 아들만 귀한 자식입니까? 내 딸도 귀한 자식이에요. 아니 어디서 이런 데서 무식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요? 수준 떨어져서 원. 뭐? 무시? 그래! 다 무슨 거다! 어쩔래! 진짜 정말! 아니 어디서 무식하게 상처를 던지고 그래? 당신 딸이 나한테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요? 무려 4억이에요. 4억. 4억?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대체 지숙 씨와 미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 건데 내가 큰 집을 구해주마. 들어와 살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집이며 가구며 내가 다 살 건데 먼저. 넌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나 가져올 거니? 저 2억 해올 수 있어요, 어머니. 2억. 아휴, 그래, 알았다. 기뻐하는 두 사람과는 달리 미진 씨는 뭔가 못마땅한 눈치인데요. 얼마 후 미진 씨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어머니, 먼저 연락 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너희 신혼집 구했어. 6억짜리로. 와, 정말요, 어머니? 기대돼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2억을 가지고 오면 나한테 4억을 빚지는 거잖아. 그치? 아무튼 이건 결혼하고 나서 차차 갚기로 하자. 빚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빚이 아니면 뭐니? 아무튼 우리 영호는 돈 문제 복잡한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니까 무사히 결혼하고 싶으면 이건 너랑 나랑 둘만 아는 비밀로 하고. 4억을 갚으라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지숙 씨는 그런 미진 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큰 착각이었죠. 얘야, 네, 어머니. 오늘이 니들 결혼하고 처음 만난 월말이구나. 이제 줘야지. 뭘요, 어머니? 뭐게 뭐 말이니?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이지. 아유, 월말인데 좀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4억 원치만큼 더 잘할게요. 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미진 씨는 정말로 지숙 씨에게서 4억 원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어? 아이, 참. 미안해,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갚으라는 건 조금... 영호야, 결혼은 원래 기브 앤 테이크야. 서로 동등해야 부부 생활도 동등해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숙이한테 4억을 안 받으면 너는 그냥 2억짜리 인간이 되는 거라니까. 하긴 4억은 조금 심하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호 씨! 아가, 우리 영호하고 헤어지고 우리 집에서 나갈 생각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잘 지내자꾸나. 어머니 말이라면 끔뻑 죽는 영호 씨도 그저 돈밖에 모르는 미진 씨도 참 너무들합니다. 지숙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맛있어. 사랑이 그토록 무서운 거였을까요? 차마 영호 씨와 헤어질 수 없었던 지숙 씨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감수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지숙 씨의 마음을 눈치챈 경심 씨 역시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치기 싫어 의뢰의 입장을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자 지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숙 씨는 영호 씨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랑 영호 씨가 저랑 엄마 하인처럼 대하는 거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당신도 혹시 돈 갚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진짜 빚이라도 진 줄 알겠어. 웃겨 정말. 얘 그럼 그게 빚이 아니고 뭐니? 끝까지 꼴값들 떠네. 응? 꼴값? 애시당초 이런 무식한 집안에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닌데. 뭐 무시? 아이고 당장 나가. 어? 이 무식한 집에서 당장 나가. 얼른 나가. 안 그래도 갈 겁니다. 빨리 와. 결국 헤어지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얼마 후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미진 씨. 놀랍게도 그녀를 쫓는 사람은 지숙 씨였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어머니! 너 어디야? 내가 빨리 오라 그랬지? 다 왔어. 엄마 어딘데? 미진 씨 며느리를 피해 도망치는 걸 보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 어머니! 지금 도망가신다고 될 일이에요? 빨리 가방 내놔요! 이건 안 돼. 이거 절대. 이거 내 거야. 이게 왜 어머니 가방이에요? 빨리 내놔요. 안 돼. 이거 내 거야. 주세요. 이 가방이 무기에 이러는 겁니까?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엄마. 지금 당신이랑 어머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깟 가방 하나 정도 줄 수도 있잖아. 이깟 가방?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누군데 가방까지 달래? 이게 안 나가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빨리 주세요. 좋아요. 계속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요. 결혼 지참금 문제로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을 받던 는 결국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각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을 돌려주고 이혼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에게서 명품 가방을 예물로 받은 시어머니가 이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려 버티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이들은 또다시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남편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8천만 원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의 법적 공방 끝에 오히려 위자료를 주게 된 한영호. 판결대로 제가 드렸던 예물, 예단 다 돌려주시고요. 당신도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잊지 마. 내가 왜?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정말 약올라 죽겠어 정말. 앞으로는 절대 누구 만나지 말고 제발 둘이 사세요. 아셨어요? 가자. 그래. 내 속이 날 시원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한영호 모자.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깨닫길 바랍니다.